안녕하세요, 소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발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제 생각을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제가 인생 드라마로 꼽는 작품이 몇 개 있는데 그 안에 이 드라마도 있거든요. 갑자기 옛날 드라마 이야기는 왜 꺼내나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에게 큰 울림을 준 장면들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강희사라는 사람이 남자 주인공인 박세로이에게 목표를 물어보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자유입니다. 누구도 저와 제 사람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떤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사였어요. 내 삶의 주체가 나인 게 당연한 삶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드라마를 볼 때가 한참 직장 생활을 할 때였는데 내 인생인데 전 다른 사람에게 많이 휘둘려서 살았던 것 같아요. 시키는 일은 하기 싫어도 해야 했고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는 말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춰서 행동했거든요. 저를 돌아보니까 내 삶인데 주체가 내가 아니었던 거죠. 하기 싫은 일은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한참 경제적 자유라는 말이 유행했던 것 같아요. 전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도 아니지만 지금은 소속이 없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맞거든요. 경제적 자유를 잃은 건 아니지만 그냥 자유를 이룬 사람이요. 어쨌든 요즘 자유로운 제 삶에서 배운 것도 많고 나름의 지혜도 많이 쌓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주체적인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주체적인 삶이 어떤 건지 알아야겠죠? 제가 생각한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고 이리저리 휘두르려고 했을 때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다면 전 주체적인 사람인 것 같거든요.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 자리의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혹은 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볼까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삶을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은 불쾌하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진짜 입으로 바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눈빛이나 행동으로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쨌든 그 무례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전달해요. 이렇게 무례함을 표현하는 건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지킨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휘두르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왜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나를 위해서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좀 무례하게 구는 사람이 있어도 웃어 넘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맞받아치면 회사 생활이 피곤해질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럼 난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무례함을 받아들이면 더 큰 무례함으로 돌아오고 그 안에서 저만 계속 상처를 받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여기에 적응하면 끝입니다. 이렇게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어느 순간 이걸 깨닫는 때가 무조건 오거든요? 그럼 그 비참함은 비수가 돼서 저에게 꽂힙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괴감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무섭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일은 고칠 수가 없잖아요. 후회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나를 제일 잘 보살펴줘야 하는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걸 깨달은 후로는 오로지 나를 중심에 두고 모든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유를 선택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월급같이 포기해야 할 부분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건 나를 위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낸 방법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들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더라고요. 그건 바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무례한 사람에게 무례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일단 내가 당당해야겠죠? 남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내 말에 힘이 생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당당함은 나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건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사에서 절대 쉽게 내칠 수가 없거든요. 누구도 내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요즘 핫한 하이브 소속의 BTS를 과연 어떤 가수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춤, 노래 실력 외에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누구도 따라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인 업무 능력 외에 자신만의 무기 하나쯤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겠죠? 여러분은 예전에 저 같은 비참함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동안 제가 알아낸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만의 비전을 만드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 대체 불가능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모두 자신만의 비전이 있다는 거였어요. 비전은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이루고 싶은 원대한 꿈을 말하는데요. 이건 계획의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이런 걸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무엇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지가 정리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방향에 맞는 목표나 계획이 나오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 저는 실패에 관대한 세상 만들기라는 비전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마음껏 도전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제 비전인데요.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패배자로 낙인 찍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도전도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도 없고 창의성도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도전도 한번 못 해보고 포기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쨌든 전 이 비전에 맞춰서 사이드 프로젝트도 하고 유튜브도 시작했어요. 이렇게 비전을 세워두면 자신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방향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비전에 반하는 일은 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당한 일을 하지 않을 근거가 생기고 근거가 있으면 말에 힘이 생겨요. 시키는 일이 내 목적에 부합한 일인지 생각해보고 아니라면 단호하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런 비전을 세운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요. 비전이 있기 전에는 숲을 보기보다 나무밖에 못 본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비즈니스 로직을 이해하지 않고 코드를 짜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소한 실수도 많이 하고 시야가 좁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목표들이 생기면서 이런 느낌이 많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개발 자체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내가 왜 개발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큰 틀을 잡아놓고 개발하게 되더라고요. 비전이 있어야 방향을 정할 수 있고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럼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먼저 나의 중심을 단단하게 잡아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10년 후, 20년 후에 이루고 싶은 비전을 적어보세요. 처음엔 잘 안 떠오를 거예요. 당연히 그럴 텐데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설레는지 잘 관찰해야 돼요. 중요한 건 자신의 비전을 보고 가슴 떨리는 일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 달리다 보면 수많은 난관에 부딪힐 텐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비전을 생각하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 보세요. 고민했던 일을 생각보다 쉽게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취미를 만드세요. 새로운 활동 안에서 시야가 트입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은 기본적인 실력 외에 자신만의 무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개발만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또 다른 능력까지 갖춘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몸값이 어마어마하고 부르는 게 값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저희 친오빠도 개발자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거든요. 일을 잘하는 건 당연하고 영어도 유창하니까 해외 취업 기회도 많이 생기고 억대 연봉으로 이직하더라고요. 개발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영어까지 잘하는 사람은 적으니까 이렇게 갈 수 있었겠죠? 이때 제가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이런 능력은 새로운 활동을 해야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본업과 관련이 있는 취미일 수도 있고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개발을 하신다면 지금 사용하는 언어 말고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도 도움이 돼요. 전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일했는데 회사에서 뷰로 개발했거든요. 뷰에 어느 정도 적응한 후에 리액트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으로 자바랑 고 언어를 배웠어요. 제가 뷰만 썼다면 지금처럼 실력을 키우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개발 언어는 이유 없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전 언어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나왔기 때문에 각 언어마다 추구하는 철학이 있는데요. 그걸 배우고 지금 사용하는 언어에 적용해보면 새로운 게 탄생해요. 그때 실력이 확 느는 것 같아요. 마치 한계를 깨는 듯한 느낌? 자신감도 생기고요. 취미생활에서도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일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새로운 걸 시도할 때 시야가 트이는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렇게도 할 수 있겠네? 새로운 시선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취미생활을 하면 좋은 게 작은 걸 계속 성취하다 보면 모든 일에 자신감이 붙게 돼요. 제가 최근에 미니어처 만들기랑 캘리그라피를 배웠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손재주가 너무 없고 글씨도 진짜 못 썼어요. 그래서 뭘 만들거나 이쁘게 글씨 써야 할 일이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근데 이걸 깨보고 싶어서 미니어처도 만들어보고 캘리그라피도 시작했는데요. 생각보다 못하지 않더라고요. 미니어처 만들 때는 가구에 물감칠을 하는데 색을 만들어서 칠했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색조합한 게 너무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고 깔끔하게 잘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에도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 행동이 당당해져요. 당당한 사람은 누구도 쉽게 볼 수 없죠. 세 번째 방법은 무례함을 참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너무 쉽게 대하는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여러분은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리의 분위기를 망칠까봐 혹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칠까봐 그냥 넘어간다면 그건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예전엔 저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행동했는데요. 지금은 제 마음을 먼저 살피고 행동해요. 그렇다고 내 기분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거나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하면 그때 참지 않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의 어떤 행동 때문에 불편한지 생각해보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면 제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앞으로는 자제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 상황을 그냥 넘겨버리면 나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거든요.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면 억울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 그런 걸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고 뒤에서 절 안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전 후회하지 않아요. 나를 지켰고 나를 위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전 어릴 때부터 나를 위한 선택보다 남을 위한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기 싫은 일을 한 적도 있고 다른 사람이 싫어할까봐 하고 싶은 일을 못한 적도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칼자루를 다른 사람에게 쥐어준 거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 후폭풍이 엄청 심했어요. 내 인생인데 내가 주인공으로 살지 못한 느낌이었고 또 과거는 제가 아무리 바락해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과거의 저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최선은 미래의 내가 지금의 저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현실에서 저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은 남의 시선보다 나를 더 돌보고 무례함을 그냥 못 넘기게 된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길게 제 생각을 말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나름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하고 제 에너지를 다 쏟아낸 영상이라 애정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셔서 과거의 저처럼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꿈꾸고 도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